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궁금TV의 토마스입니다. 지난 7회에 걸쳐서 체질의 기본 개념부터 4가지 체질의 특징까지 다 알아봤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죠. 오늘은 드디어 실전이에요. 내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내 체질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서 건강관리에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 제 사주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체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들이요. 오늘 이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두세 개 보면서 어떻게 매칭하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종이와 펜 준비하세요. 메모하면서 보시면 더 좋아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내 사주팔자 확인하기예요. 사주팔자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음양오행으로 표현한 거예요. 8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주팔자라고 하죠.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 사주보기라고 검색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자기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사주팔자가 나와요. 양력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음력으로 변환해주니까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건 태어난 시간이에요. 시주가 정확해야 사주가 정확해지거든요.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나 출생 신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사주팔자가 나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년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고 각각 위에 천간, 아래에 지지가 있어요. 총 8글자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년, 병인월, 무오일, 개해시 이런 식이에요. 이 8글자를 오행으로 분류하는 게 다음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오행개수색이에요. 사주팔자 8글자를 목화토금수로 분류해서 개수를 세는 거예요. 천간은 간단해요. 가불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예요. 지지는 조금 복잡해요. 인묘는 목, 사오는 화, 신유는 금, 해자는 수예요. 그리고 진술충미는 토인데 이 4개는 각각 다른 오행도 포함하고 있어요. 일단은 토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예시로 든 갑자년, 병인월, 무오일, 개해시를 분석해 보면요. 갑은 목, 자는 수, 병은 화, 이는 목, 무는 토, 오는 화, 개는 수, 해는 수. 그럼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1개, 금이 0개, 수가 3개네요. 이렇게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개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봐야 해요. 일주의 천간, 그러니까 일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나 자신을 나타내거든요. 위 예시에서는 무토가 일간이네요.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오행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세 번째 단계, 오행의 균형 파악하기예요. 개수를 세웠으면 이제 균형을 봐야 해요. 이상적으로는 5가지 오행이 골고루 있는 게 좋아요. 각각 1개에서 2개 정도씩요. 그런데 대부분 균형이 안 맞아요. 어떤 오행이 많은지,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 파악하세요. 많은 오행은 과한 거예요. 그 장기에 기운이 넘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족한 오행은 약한 거예요. 그 장기의 기능이 약해서 질병에 취약해요. 아까 예시로 든 사주를 보면요.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1개, 금이 없고 수가 3개예요. 수가 제일 많고 금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이 사람은 신장은 강하지만 폐가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화와 목도 있으니까 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금이 없으니까 호흡기가 약하고 피부가 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체질 자가 진단하기예요. 이제 사주는 봤으니까 체질을 진단해야죠. 체질은 사주보다는 현재 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체질 진단은 몇 가지 질문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먼저 체형을 보세요. 체격이 크고 살이 잘 찌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체격이 작고 마르면 소음인이에요. 중간 정도면 소양인이나 태양인인데 태양인은 워낙 희귀하니까 대부분 소양인이에요. 다음으로 열이 많은지 추운지 보세요. 열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면 소양인이나 태음인이에요. 몸이 차갑고 손발이 차가우면 소음인이에요. 소화는 어떤지 보세요. 소화가 잘 되면 소양인이나 태음인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찬 음식 먹으면 배탈 나면 소음인이에요. 성격도 봐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면 소양인이에요. 느긋하고 묵묵하면 태음인이에요. 조용하고 내성적이면 소음인이에요.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태양인 체크리스트예요. 목덜미와 어깨가 발달했다. 추진력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다. 눈이 쉽게 피로하다. 두통이 자주 온다.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태양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워낙 희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소양인 체크리스트예요.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하다.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빨개진다. 소화는 잘 되는 편이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다.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이 있다.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소양인이에요. 태음인 체크리스트예요. 체격이 크고 골격이 튼튼하다. 살이 잘 찐다. 땀을 많이 흘린다. 호흡기가 약하거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 느긋하고 의젓한 성격이다.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태음인이에요. 소음인 체크리스트예요. 체격이 작고 마른 편이다.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이 잘 난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다. 만성 피로가 있다.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소음인이에요. 5번째 단계, 사주와 체질 매칭하기예요. 이제 사주 분석한 것과 체질 진단한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사주의 오행 편중이 체질의 장부 강약과 연결된다는 거죠. 목이 많으면 간이 강해요. 체질로는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태음인은 간이 크니까요. 화가 많으면 열이 많아요. 체질로는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소양인은 열이 많으니까요. 토가 많으면 소화 기능이 강해요. 체질로는 소양인이나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금이 많으면 폐가 강해요. 체질로는 태양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태양인은 희귀하니까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수가 많으면 신장이 강해요. 체질로는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소음인은 신장이 크니까요. 반대로 부족한 오행을 보면요. 목이 없으면 간이 약해요. 태양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화가 없으면 열이 부족해요.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토가 없으면 소화가 약해요. 소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금이 없으면 폐가 약해요.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가 없으면 신장이 약해요.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사례 하나, 35세 남성 김씨예요. 김씨의 사주를 보니까 목이 1개, 화가 3개, 토가 1개, 금이 1개, 수가 2개예요. 화가 제일 많네요. 그럼 열이 많을 거예요. 심장 기능이 강하고요. 수도 2개 있으니까 신장도 나쁘지 않네요. 토와 금이 각각 1개씩 있으니까 소화와 호흡기는 보통이에요. 목이 1개밖에 없네요. 간이 약할 수 있어요. 이제 김 씨의 체질을 진단해 봤어요. 체격은 중간 정도예요. 키가 175cm에 체중이 70kg이에요. 열이 정말 많대요. 여름에 힘들어하고 얼굴이 쉽게 빨개지고 땀을 많이 흘려요. 소화는 잘 되는 편이래요. 뭘 먹어도 잘 소화되고 속이 편하대요. 성격은 활발하고 사교적이래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모임도 자주 나간대요.
두통이 가끔 오고 피부에 여드름이 잘 난대요. 이 정보를 종합하면요. 김 씨는 소양인이에요. 열이 많고 소화가 잘 되고 외향적이고 두통과 피부 트러블이 있으니까요. 사주와 매칭해 볼까요? 사주에 화가 많고 수가 적당히 있어요. 소양인의 특징과 딱 맞네요. 화가 많으니까 열이 많은 거고 수가 있어서 신장은 큰 거죠. 그럼 김 씨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할까요? 소양인이니까 열을 내려야 해요. 매운 음식 피하고 보리밥 먹고 시원한 채소 많이 먹어야 해요. 사주의 목이 약하니까 간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술 조심하고 눈 건강 챙기고 간에 좋은 음식 먹어야 해요. 종합하면 보리밥에 채소 위주로 먹고 매운 음식과 술을 피하고 매일 걷기 운동하고 충분히 물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하면 돼요. 사례 둘, 40세 여성 이 씨예요. 이 씨의 사주를 보니까 목이 1개, 화가 1개, 토가 없고 금이 2개, 수가 4개예요. 수가 정말 많네요. 신장이 강할 거예요. 금도 2개 있으니까 폐도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토가 하나도 없어요. 소화기가 약할 거예요. 화도 1개밖에 없네요. 열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씨의 체질을 진단해 봤어요. 체격이 작아요. 키가 155cm에 체중이 45kg이에요. 정말 마르셨죠? 손발이 얼음장이래요. 여름에도 시렵대요. 소화가 정말 안 된대요. 조금만 먹어도 체하고 찬 음식 먹으면 바로 배탈 난대요.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래요. 사람 많은 곳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대요. 만성 피로로 항상 피곤하대요. 이 정보를 종합하면요. 이 씨는 소음인이에요. 체격이 작고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안 되고 내성적이고 만성 피로가 있으니까요. 사주와 매칭해 볼까요? 사주의 수가 많고 토가 없어요. 소음인의 특징과 완벽하게 맞네요. 수가 많으니까 신장이 크고 토가 없으니까 비장이 작은 거죠. 그럼 이 씨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할까요? 소음인이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생강차 매일 마시고 따뜻한 음식만 먹고 복대 차고 족욕해야 해요. 사주에 토가 없으니까 소화기 관리를 특히 신경 써야 해요. 소화하기 쉬운 음식, 죽이나 국물 요리를 먹고 천천히 소량씩 자주 먹어야 해요. 화도 약하니까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더 적극적으로 먹어야 해요. 달고기, 양고기, 대추, 계피 이런 거요. 종합하면 찹쌀죽이나 달죽 먹고 생강차 마시고 찬 음식 완전히 끊고 따뜻하게 입고 족욕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줄이면 돼요. 사례 셋, 50세 남성 박 씨예요. 박 씨의 사주를 보니까 목이 4개, 화가 1개, 토가 2개, 금이 없고 수가 1개예요. 목이 정말 많네요. 간 기능이 강할 거예요. 토도 2개 있으니까 소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금이 하나도 없어요. 폐가 약할 거예요. 화와 수가 각각 1개씩이니까 보통이네요. 이제 박 씨의 체질을 진단해 봤어요. 체격이 커요. 키가 180cm에 체중이 90kg이에요. 땀을 정말 많이 흘린대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난대요. 감기에 자주 걸린대요. 호흡기가 약한 거죠. 살이 잘 찐대요.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대요. 성격은 느긋하고 의젓하대요. 진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대요. 이 정보를 종합하면요. 박 씨는 태음인이에요. 체격이 크고 살이 잘 찌고 땀을 많이 흘리고 호흡기가 약하고 느긋한 성격이니까요. 사주와 매칭해 볼까요? 사주에 목이 많고 금이 없어요. 태음인의 특징과 정확하게 맞네요. 목이 많으니까 간이 크고 금이 없으니까 폐가 작은 거죠. 그럼 박 씨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할까요? 태음인이니까 체중 감량이 제일 중요해요. 잡곡밥 먹고
채소 많이 먹고 밀가루 끊고 매일 50분씩 걸어야 해요. 사주에 금이 없으니까 폐 관리를 특히 신경 써야 해요. 도라지, 배, 연근 자주 먹고 호흡기 건강 챙기고 감기 조심해야 해요. 목이 너무 많으니까 간에 열이 쌓일 수 있어요. 화를 조절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녹색 채소 많이 먹어야 해요. 종합하면 잡곡밥에 도라지 무침, 채소 반찬 먹고 밀가루와 단 음식 끊고 매일 등산하고 도라지차 마시고 심호흡하고 감정 조절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사주와 체질을 매칭해서 건강관리 방향을 잡는 거예요. 첫째, 가장 약한 부분부터 관리하세요. 사주에서 없는 오행, 체질에서 약한 장기, 이게 제일 위험하니까 먼저 챙겨야 해요. 둘째, 현재 증상이 있는 부분을 집중하세요. 두통이 있으면 열 내리기, 소화불량이 있으면 소화기 강화, 이런 식으로요. 셋째, 생활 습관부터 바꾸세요. 음식, 운동, 수면,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해요. 넷째, 천천히 하나씩 추가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하나씩 습관을 추가하는 거예요. 다섯째, 기록하세요. 뭘 먹었는지, 어떤 운동했는지, 몸 상태가 어땠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하면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단계, 우선순위 정하기예요. 사주와 체질을 다 봤으면 이제 뭐부터 할지 정해야 해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일곱 번째 단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 몸 상태를 점검하세요. 체중은 어떻게 변했는지, 증상은 좋아졌는지, 기력은 어떤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방법을 조정하세요. 음식을 더 바꿔보거나, 운동을 더 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석 달 정도 하면 확실히 몸이 달라져요. 그때까지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내 사주와 내 체질을 매칭하는 법 7단계예요. 첫째, 내 사주팔자 확인하기. 인터넷에서 생년월일시를 입력해서 사주를 뽑으세요. 둘째, 오행개수 세기. 목화 토금수가 각각 몇 개인지 세세요. 셋째, 오행의 균형 파악하기. 어떤 오행이 많은지, 어떤 오행이 부족한지 보세요. 넷째, 체질 자가 진단하기. 체크리스트로 자기 체질을 진단하세요. 다섯째, 사주와 체질 매칭하기. 오행 편중과 체질 특성을 연결하세요. 여섯째, 우선순위 정하기. 가장 약한 부분부터 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일곱째,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한 달에 한 번씩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여러분, 사주와 체질은 내 몸의 설명서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방향이 보여요. 물론 전문가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충분히 자기 몸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어요. 실제로 해봐야 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사주 확인하고, 체질 진단하고, 계획 세우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석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체질별 맞춤 음식, 운동, 생활 습관을 총정리해 드릴 거예요. 체질별로 뭘 먹어야 하고 뭘 피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유용할 거예요.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보면 좋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 사주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요.